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5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5주차 1교시는 리터러시와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네. 어,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키는, 네,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5주차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어, 자, 우리 이제 오늘 수업하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중 이해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이해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 자, 리터러시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특히 또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그러면은 사실 기본적인 걸 가장 중요한 건 독서인데, 또 독서에 관한 얘기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와 인문학,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인문학 독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문학과 관련한 독서는 2교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더해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지금 초등학교 아마 교육 과정에 리터러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음.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뭐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 기기가 생기면서 처음에 생긴 수업은 뭐였냐? 컴퓨터 활용 교육이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썼죠? ICT 활용 교육보다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과 생산한 방법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당연히 없었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교양 과목으로 이제 그때 뭐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이런 거를 조금 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아예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리터러시가 많지는 않죠. 코딩 교육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ICT, 컴퓨터 활용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까지 나아간 거죠. 네. ICT 활용 교육보다 정보의 올바른 이용 방법. ICT 활용 교육에는 단순히 그냥 활용하는 교육,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 또 생산 방법. 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생산을 해. 남의 거를 그냥 갖다 써버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저작권이 위배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는 저작권 교육이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저작권에 관한 얘기도 할 거예요. 한 차씩. 네. ICT 활용 교육.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네, ICT는 정보 기술과 통신 기술을 합한 용어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화를 위한 것이다. ICT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의 포괄적인 의미이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은 뭐냐?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다 이거죠. 중요한 건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 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다매체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보의 접근, 비판적 분석과 그에 따른 평가와 표현이 모두 요구된다. 자, 이러한 모든 역량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다. 지금 다매체 시대잖아요. 매체 정말 많죠.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보의 홍수시대. 그럴 때 정보에 접근하는 건데, 사실 정보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비판적 분석, 또 그에 따른 평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표현까지, 내가 표현까지, 모두 요구되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자,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우리 초중고 교육과정이, 자,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제 또 개정되고 있어요. 2025년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바뀌었고, 3학년 교과서는 그 전 교과서 쓰고 있어요. 내년 되면은 3학년이 다 바뀌는 거죠, 이제. 중학교 3학년 전체가. 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만 바뀌었어요. 내년 되면 2학년 바뀌고, 그 후가 되면은 2027년에 고3이 교과서가 바뀌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건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 뭐, 표면적으로야 그러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전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많았어요. 많아서 엘리트 교육이었어요, 엘리트 교육. 저 같은 경우 뭐 우리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잖아요. 그게 100만 명 다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상위 뭐 30% 정도를 엘리트 교육을 시키면은 나머지 50% 정도는 4, 50%는 그게 엘리트 보고 따라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뭡니까? 한 해에 25만 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발표를 시키면은 한 명, 엘리트,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한 10명 정도, 교실 60명 정도 있는데, 이렇게 발표시키고 넘어갔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안 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을 웬만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초등학교 교실 많아봐야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여기 보면은 표현이, 표현, 표현이 요구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한테 이해했어? 너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너 표현해봐. 그러면 옛날에도 표현해볼까 있었죠? 옛날 누구만 했습니까? 엘리트만 했어요. 반에서 몇 명만 했다고요. 그러나 표현해봐. 근데 그걸 다 시켜보는 거예요. 다. 다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모두 다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 그게 지금 향후 우리 그 저출산 사회에서의 우리 현재 교육의 어떤 방침이에요.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결국은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까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더 해봤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와의 관계. 다소 정적으로 느껴지는 독서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독서라는 것은 좀 앉아서 차분히 조용히 책을 읽는 거고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런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동적이잖아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혜석 연구자가 ICT 활용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2012년 논문이 있어요. 이걸 가져와서 제가 연결시켜서 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자료 읽기 능력과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기기 자료 읽기 능력과 독서 리터러시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석 연구자가 그런 걸 연구한 거죠. 인쇄 매체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표현 능력을 가진 학생은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온라인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고 부정확한 정보도 혼재하며 브라우징이라는 탐색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음, 그러나 도서 자료는 정보의 정확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자, 어, 첫 번째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은 인쇄 매체에 대해서 인쇄 매체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자료를 잘 찾는 사람은 온라인 자료에서도 또 비슷한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인쇄 매체를 활용해서 잘 표현하는 사람은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그런 능력,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거고. 자, 온라인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고 부정확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고 또 브라우징이라는 탐색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다.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나 오히려 도서 자료가 정보의 정확성, 체계성을 잘 갖추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실제 실예를 드리면, 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지만, 제가 이제 좀 사회생활 좀 하다가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는 게, 그 과제의 어떤 주요 수단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 교수께서 너희들 이렇게 숙제 해오는데 이렇게 대충 검색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 도서관 가서 너희들이 맞는 자료를 찾아갖고 좀 와야 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자료를 많이 찾으면은 도서관 가서 찾으면 좋은데 제가 처음에 도서관 갔을 때는 학부 시절에 옛날식이었어요. 책 찾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걸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찾는 방법을 몰라요. 있긴 있었지만 그, 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단어 코드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그냥 그때 그래서 학사 논문 쓸 때는 아예 못 찾아가지고 그거 활용 안 하고 국회도서관 컴퓨터 검색이 가능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국회도서관 컴퓨터 검색을 해가지고 그 국회도서관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돈 주고 샀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학교 학부과정 논문, 대학교 학부과정의 논문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졸업하는데,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적은이라고 뭐, 그렇죠? 우리 학교에 뭐 거의 뭐 100명이면 한 97, 8명은 뭐 논문이 통과되는 거니까 학사 논문이에요, 학사 논문. 석사, 박사 논문이 아니라 종합시험도 보고 종합시험 오히려 더 중요했죠. 오히려 잘 봐야 되고 학사 논문은 거의 웬만하면 이제 다 쓰는데 이제 합격 시켜주는데 하여튼 그래도 자료 내가 논문을 보고 써야 되니까 소설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시 연구로 제가 썼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어, 그 국회도서관 검색해서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런 자료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썼는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하여튼 그 학교 숙제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또 발표할 때 일부 그렇게 책을 찾아서 논문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대충 써가서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수가 보면 다 알고 또 왜 아냐면 그게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야. 그게 정확한 정보인 것 같지만 절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는 책에 있어, 사실 책에. 책이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자기들이 찾아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혼났어요, 저도. 저도 막 교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문 걸 찾아가거든.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절약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오히려 어문 정보를 찾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도서 자료를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도서 자료를 검색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도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여 찾아내는 것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에요. 도서관 이용이.
도서관은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에서 행하는 교육이 되는 거죠. 실물인 책을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익숙해진 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걸 학생들이 거의 하질 않죠. 음, 거의 하지 않아요. 다 검색해서 하려고 하지. 잘못된 거다 이거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그 기본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제가 써놨죠. 도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 자체가. 도서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것이 독서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책을 독서를 하고 읽고 느낀 점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은 하나의 나의 매체라는 거죠. 책은 단순한 매체. 내가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단순한 하나의 매체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책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뭐 독서를 사실 잘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내가 학생 너를 관찰해 보니 너는 성격이 이러이러하고 너는 이러이러한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책을 읽으면 좋겠어. 내가 추천해 줄게. 라고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논문 쓸 때, 또는 책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음, 자신이 읽은 내용의 10분의 1, 20분의 1만 책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내가 쓸 주제가 이거니까 이 정보를 바로 떡꼭 집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를 논문의 어떤 자료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 선행 연구에서 논문을 많이 쓴 사람들은 자신이 수많이 읽은 것 중에서 거기서 10분의 1, 20분의 1만 논문으로 쓴 건데 자기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쓸 때 논문은 자기가 논문을 쓰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참고문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만 딱 읽어가지고 그거 갖고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맨 땅에 헤딩, 여기도 맨 땅에 헤딩, 여기도 맨 땅에 헤딩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다양한 독서 모임, 다양한 독서 학원, 또 문화센터나 도서관의 다양한 독서 교육 이런 걸 받아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종류의 책에 내가 취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책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낚시도 있고, 등산도 있고, 골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점프볼이라는 스포츠 잡지를 1년 동안 제가 정기 구독을 시켜줬거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거기서도 상당히 그런 것도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그 독서 그 취향을. 네. 근데 지금 선생님 우리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수업인데 왜 독서 얘기를 하죠? 자,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것은 수많은 리터러시 중에 아주 작은 거고 핵심은 미디어 리터러시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기본이 바로 독서예요. 독서 사실은 독서. 네. 다양한 독서 활동이 존재한다. 규칙적인 독서 활동,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독서 활동, 또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잡지를 자신 찾아서 정기 구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 사회와 인문학이라는 이제 우리 학교는 아니고 다른 학교 교수 칼럼에 제가 이제 투고한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본은 제목이 이제 뭡니까? 제목이 인공지능 사회와 인문학이에요. 인공지능 사회라는 건 미래 사회죠. 자, 이렇게 네 개의 문단, 마지막은 뭐 작게 그냥 당부하는 문단이에요. 네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문단, 균형 있게 잡혀져 있죠, 문단 자체가. 자, 일본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늘 주목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주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입시제도 폐지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혁명이다.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교육 체계를 정착시킨 일본이 2013년 시범적으로 100년 이상 유지해온 대학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유럽의 바칼로레아를 검토한 논술 시험으로 대입제도를 대체하는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이 제도는 2021년 완성되었다. 이 제도에 대하여 프랑스식 바칼로레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일본이 교육혁명을 단행했다는 그 자체이다. 네. 교육혁명을 단행했다는 그 자체. 일본의 새로운 입시제도인 국제 바칼로레아는 제시문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질문만 주어진다. 응시자는 질문의 답을 1800자 내외의 논술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교과서와 참고서를 중심으로 학습한 후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형인 것이다. 1800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전, 인문학, 과학기술 서적을 비롯한 다양한 책들을 섭렵하고 수많은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논증하는 훈련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 이렇게 교육혁명을 단행한 결정적 이유는 지금까지 교육체계로는 다가오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좀 오타가 난 거예요. 4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지능정보화 시대죠. 4차 산업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량이 뭐 많다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외국의 어떤 교육들은 어, 다양하게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딱 어떤 정해진 틀을 공부하는 걸 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논술문 시험, 바칼로리아 이런 논술 시험을 도저히 답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교육 혁명을 단행했나? 네. 그 지금까지 에, 이제 받았던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AT의 저자 이지성은 그의 책에서 근대 이후 현재까지의 교육 체계는 산업혁명과 전쟁에 필요한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의 근거로 공장, 군대, 학교에서의 제도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군대의 상관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은 그것을 기계처럼 수행한다. 공장의 장은 휴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한다. 이성은 이러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체계로는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기성을 비롯한 많은 미래학자들,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의 해결책으로 인문학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감 능력과 창의력은 갖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갖춰 나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인문학에서 찾는다. 인문학, 특히 동서양 고전 탐독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여기까지 제가 썼고, 그 다음은 단순히 당부, 대학생들한테 당부하는 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이름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미래학자 대표적인 미래학자는 유발 하라리죠. 네. 어 이제 제가 이제 이 칼럼을 22년인가 23년에 썼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언이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런 공감 능력과 창의력은 이 인공지능이 갖출 수 없다라는 대세, 또 그런 게 대세였는데 최근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 어, 또 이제 창의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AI도 갖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어, 또 오히려 또 최근에는 뭐또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은 AI가 해결할 수 없다. 뭐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AI가 그 공부를 학습은 하겠지만 그 위기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조금씩 이건 달라집니다. 뭐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우리 그 단순 노무직이 대체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죠. 전문직이 대체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그 경제 그 뭐 투자자들이랄지 경제 관료들 또 뭐 의사들 또는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지금 5주차 1교시 이렇게 수업을 좀 했고 여러분이 주신 거 하나 제가 덧붙여서 뒤에서 또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이해 능력을 갖추는 거에 가장 그 기본은 뭐다?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더불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뭐죠? 어, 우리가 뭐 인문학 독서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말미에 좀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어지는 음, 그 성공 콘텐츠 분석 같이 더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일단 5주차 1교시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연 학우가 해주신 건 보겠습니다. 성공한 콘텐츠 분석. 엔조이 커플. 2017년 2월 5일. 가입일이고 구독자 수가 251만 명. 저는 사실은 이제 못 본 건데, 네. 정확한 스태프 수는 한 커플 2명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어, 업로드 유형은 커플 컨텐츠, 코미디나 패러디, 몰래카메라, 일상 브이로그,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거, 엔조이 커플이라고 있다는 거죠. 성공 근거,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행사 등으로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고, 브랜드 협업, 굿즈, 제작 등이 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오, 네. 성공한 이유는 꾸준하고 정기적인 영상을 업로드해서 구독자들의 기대감을 유지시켰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네, 꾸준하고 정기적인 영상 업로드. 그러니까 그 구독자들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 시간에 얼마나 잘 올리느냐, 제대로 올리느냐, 이거죠. 네. 네, 제가 지금 엔조이 커플을 어, 지금 검색을 해서 좀 보긴 봤는데, 아, 네. 저는 이거 보진 않았네요. 근데 이 여자분이 좀 낯이 익은 게 그 전에 무슨 뭐 개그맨이나 코미디언 뭐 활동을 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도 완전 그 아마추어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네.
여자분이 좀, 맞아. 제가 본 영상은 그 여자분이 좀 올라오네요. 네. 맞겠죠? 자, 두 번째, 단순한 커플 브이로그가 아닌 코미디, 몰래카메라, 챌린지, 패러디 등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어, 엔조이 커플만 색깔을 유지하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연애 상황 속으로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댓글, 커뮤니티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구독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였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런 부분을 이제 성공한 이유로 고쳤다. 이런 뜻이네요. 네. 뭐 구독자가 251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네, 본인이 우리 그 박지원 학우분이 하실 것은 봉사하는 청춘, 뭐 브레드림, 죽고 나누고 행복하고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뭐 빵을 구워서 봉사활동하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월 2회 정도 업로드를 한다. 동영상은 15분 내외 정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실천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봉사 콘텐츠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밝고 친근한 분위기의 콘텐츠. 봉사를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활동으로 소개해 봉사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려고 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채널 콘텐츠 아주 뭐 취지가 아주 좋네요.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채널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김미수, 차영택, 그리고 이번 주 박지연 학생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교시당 한 명씩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네요. 네. 자, 우리 박지연 학우분이 써서 보내주신 거 같이 살펴보았습니다.